코스피가 6거래일 만에 외국인 순매수와 함께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지표 발표 이후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위험 선호 심리가 되살아나는 영향입니다. 월가 투자은행들은 상당수가 내년 연준이 기준금리를 2차례 이상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마켓워치 첫 소식 증권부 조현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조 기자, 시장이 아주 강하게 지금 돌아섰습니다. 배경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최근 지난주 주말이었죠. 발표된 미국 CPI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2.7%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 안정을 기반으로 하는 유동성 공급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 등 이 월가 주요 IB 10개 중 8곳이 내년 미 연준이 0.25%포인트씩 2차례 이상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연준의 점도표에서 시사하는 1회 인하보다 더 완화된 수준입니다. 민간보다 연준이 더 보수적으로 지표를 해석한 결과는 설명인데, 특히 시티그룹과 TD증권은 이 3회 인하를 예상했습니다. 이 경우 금리는 2.75에서 3%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은 글로벌 IB들이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의 내년 미국 경제와 고용 그리고 인플레이션 전망을 내놓았다면서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은 두세 차례 그리고 내년 2, 3분기 안에 인하 사이클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월가 주요 IB와 금융기관들의 내년 미국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GDP 전망치는 2.0% 수준이었는데,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대규모 감세 정책이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니까 AI 이외의 분야에서도 설비 투자를 확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예상이고요. 현재 미국의 실효 관세율이 15.4%로 연초에 비해서 7배 상승했는데,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은 내년 상반기 정점을 찍은 후에 안정이 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금 뭐 물가 지표가 정확하지 않다는데도 일단 네. 월가는 낙관론을 던지는군요. 당장 트럼프 지지율을 사실 보면은 물가 문제가 그렇게 결코 가볍진 않아 보이던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최근 지지율이 36%로 나왔는데, 이게 1, 2분기, 그러니까 트럼프 1기와 2기 중에서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 1기 때처럼 좀 중간 선거 때 민주당에게 야당에게 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위기감이 좀 고조되고 있는데요. 역시나 화두는 경제, 생활 물가입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내년 중간 선거의 새로운 정치 구호로 생활비 부담을 꼽았습니다. 주택 마련이나 은퇴 이후의 삶 등 이 물가 수준이 감당할 수 없게 커졌다라고 강조한 단어인데요. 이에 트럼프는 연말 대국민 연설을 통해서 바이든 정부에서 올려놓은 고물가를 빠르게 낮추고 있다, 이렇게 반박을 하면서 자신이 도입한 새 감세 정책으로 새해, 그러니까 내년 봄에 사상 최대 규모의 환급 시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전례 없는 경제 성장을 미국이 이뤄낼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차기 연준 의장에는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지지할 사람을 안 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당장 내년 초부터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네, 어느 쪽이 실제 현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트럼프는 금리 인하로 간다. 지금 월가의 금리 인하 전망은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골드만삭스가 2026년 상반기, 그러니까 경기 부양발 유동성 장세가 올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마크 나우만 골드만삭스 사장은 내년 전망 보고서에서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 변화와 또 새로운 무역 질서, 재정 정책 리스크, 그리고 AI 투자 등 다양한 압력이 동시에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트럼프의 이 지지율 방어 전략으로 막대한 재정이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그러니까 상반기에 풀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러니탓, 그러니까 경제 과열 정책으로 서프라이즈 장세를 좀 연초에 미증시 키워드로 꼽으면서 기업들의 이익 재가속이 펼쳐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이 OBBA가 본격 발효되면서 소비와 기업 투자가 단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이제 시장은 이 늘어난 유동성이 어디로 흐를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드만삭스는 AI 트레이드의 제2막이 시작됐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과거와 달리 실질적인 이익 창출 능력을 갖춘 기업들이 선변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았는데요. 네. 동시에 M7, 그러니까 빅테크로의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AI를 활용할 다른 섹터로 훈풍이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저평가된 섹터, 그러니까 산업재나 헬스케어, 그다음에 금융 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당장 이번 주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도 높죠. 트럼프 대통령
크리스마스 전후의 24일과 26일을 모두 휴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대규모 소비 진작 효과를 노리고 있는데 여행이나 쇼핑, 외식 같은 소비 회복 관련주들이 주목이 되고 또 연초에는 CES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예고되어 있는 만큼 바이오나 로봇 IT 관련주들이 다시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예, AI를 활용할 다른 섹터를 좀 주목을 해라. 국내에서도 뭐 로봇, 의료 AI 이런 섹터가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현 기자였습니다.